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의 아주 평범한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연상이었지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거래처 여직원이었는데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고 평소 저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그냥 들이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저와 잘 맞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줄 알기도 하고 소박한 취향 역시 같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자다 싶어 더 시간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의 나이가 29이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았지만 제 말을 잘 따라주었고 저를 대할 때도 편하게 대해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친구도 참 많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의 친구들이 연하의 남자친구인 저를 궁금해해서 누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많이 불려가기도 했었고 결혼한 다음에는 와이프 친구들이 허구한 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내의 친구들이 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서로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고 당신의 친구는 그냥 편하게 대하는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이라며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거짓말이에요. 아내의 친구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정말 미인입니다. 은영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몸매도 좋고 얼굴도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히 제 이상형이었고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 제게 마음에 드는 친구 없냐고 물어봤고 저는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싶어서 끝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와이프가 은영이는 어때? 라고 물어서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아내는 자기 친구 중에는 은영이가 인기가 제일 많다면서 주변에 따라다니는 남자도 많고 은영이는 남자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거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어요. 지금 제가 와이프에게 은영씨 이쁘다고 칭찬을 했다가는 오늘 저녁 밥상에 반찬이 아무것도 안 올라올 게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와이프는 그런 제 반응을 보면서 다음에 집에 은영이 혼자만 초대해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아내에게 그런 장난치지 말라는 말을 하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와이프가 질투 때문에 장난을 하는 줄로만 알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와이프와 했던 대화를 잊어버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겨놓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은영씨가 집에 오니까 같이 술 한잔하게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다른 친구는 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은영씨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와이프의 전화를 끊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근대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빨리 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은영씨는 얼굴에 젖살이 아직 덜 빠진 것처럼 애교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모델 출신답게 몸매는 아주 늘씬하게 잘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와이프와 결혼 전에 처음 은영씨를 보고 솔직히 아내보다 은영씨가 더 이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며칠 전 와이프가 마음에 드는 친구 없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영씨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히 제 속마음이 다 들켜버린 것 같아 쪽팔림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은영씨를 저희 집에 혼자 부르는 것이 무슨 꿍꿍이인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티나게 행동했나라는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와 은영씨는 이미 삼겹살을 먹으면서 서로 한 잔씩 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도 평소 집에서 안 입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역시나 은영씨는 평소처럼 스타일 좋고 예뻤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 편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한 살 어렸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내의 친구들은 저를 약간은 동생 취급하는 듯 편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일단 저는 바로 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저를 따라 아내도 같이 안방으로 들어왔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은영이가 오니까 좋아서 아주 입이 귀에 걸리겠네라고 하면서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 대더라고요.
저는 오늘 실수라도 했다가는 아내에게 평생을 잡혀서 살 것 같아서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니 이미 두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다 비운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사온 건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면서 발렌타인 양주를 한 병 꺼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고 안주도 좋으니까 술이 물처럼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먹으면서 일이 짠저리 짠하다 보니 양주가 어느새 절반 이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술이 센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점점 취해갔습니다. 반면에 은영 씨는 아내보다도 술이 더 센데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저도 연거푸 독한 양주를 마시다 보니 눈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진짜 술이 많이 취했는지 아까부터 자꾸 저를 보면서 실실거리고 우고 있었고 그런 아내를 보며 은영 씨는 신랑이 얼마나 이쁘면 보기만 해도 좋냐고 아내에게 면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제가 재빨리 나서서 은영 씨는 좋다는 남자가 많을 텐데 왜 결혼하지 않냐고 물었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결혼 생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와이프가 은영 씨에게 결혼하기엔 아직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고 은영 씨도 한술 더 떠서 세상의 남자 다 만나볼 생각이라며 재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취기가 돌아서 더 마셨다가는 실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아내가 갑자기 은영 씨에게 우리 남편이 내 친구들 중에 너가 제일 예쁘다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난감하고 창피했습니다. 제가 은영 씨에게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쪽팔림이 밀려왔고 어찌됐든 이 상황을 얼른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웃으면서 은영 씨가 이쁘긴 이쁘죠 제 와이프 다음으로라고 너스레를 떨며 와이프에게 너무 취한 것 같다고 그만 마시자며 말렸어요. 와이프는 자기는 더 놀고 싶은데 무슨 소리냐며 저보고 들어가서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와이프는 많이 취한 상태라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은영 씨가 가장 예쁘다고 했던 그 말도 내일 아침이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셋이 같이 있다가는 아내에게 트집 잡힐 것만 계속 생길 것 같아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은영 씨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가볍게 씻은 후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잠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하는 그저 그런 이야기들 소리에 잠이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TV를 켜고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별로 관심도 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깨우는 느낌에 일어났더니 은영 씨였어요. 저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찰나의 순간 우리 집 안방에 은영 씨가 어째서 나와 함께 있는 건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은영 씨는 자는데 깨워서 미안하다며 거실에 있는 제 아내가 완전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고 있어서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잠이 든 이후에도 두 사람의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국 집안에 있는 술을 모두 다 비운 다음에야 아내가 기절하듯 쓰러졌다고 해요. 토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내를 깨울까 생각했지만 그냥 그대로 기절한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내가 토해놓은 바닥과 아내의 얼굴을 닦았고 간신히 부축해서 안방의 침대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잠도 다 깨버렸고 다음날은 토요일이라 이대로 자는 것도 아쉬워서 냉장고에 남은 맥주 캔을 꺼내 들고는 은영 씨에게 한잔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말에 잠시 망설이던 은영 씨는 같이 마시자고 하였고 우리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은영 씨는 왠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간의 고민과 부부관계 같은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었고 저는 은영 씨를 붙잡아 놓을 수 없어서 손님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를 하고 저도 이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와이프는 숙취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서 일어났고 그런 아내를 보며 저와 은영 씨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우린 함께 제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해장을 하고 아침 일찍 은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와이프는 자기가 기절한 사이에 은영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절대로 아무 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은영 씨 혼자 놀러 온 적은 없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은 있었는데 서로 눈인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은 서로 간의 즐거운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은영 씨와 둘이 맥주 한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걸 들키기라도 했다간 평생을 들볶이게 뻔하거든요.